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천옥현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연락 오기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 백신 접종 문제, 이 얘기를 좀 많이 분석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백신 문제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국내에 책임을 진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그 다음에 정부의 장관에 이르기까지 이런 사람들이 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렸어요. 이 정부 여당에서는 이 가짜 뉴스의 출처가 결국은 야당과 그 다음에 일부 보수 언론에 있는 것처럼 몰아붙였잖아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니까 이 가짜 뉴스의 원천은 결국 정부 여당에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가장 큰 책임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말한 내용을 보면 전부 가짜 뉴스예요. 전부. 이런 무책임한 이 행정의 원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청와대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앉힌 김호란, 이 청와대 방역기획관으로 지금 앉혔는데요. 이 김호란의 충격적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 할아버지가 통역당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에요. 이러니 김호란이가 그동안에 이 방역 문제, 백신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기가 막힌 얘기만 쭉 해왔잖아요. 다 자기 할아버지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통역당 사건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남로당. 그야말로 이 국내에서 이 북한의 통진, 말하자면 적화통일이라는 단어를 쓰면 마치 이 수국골통 같이 보이지만은 여전히 북한은 각종 당헌 당규에 따라서 여태까지도 적화통일하겠다는 그러한 야심찬 대남 전략의 목표를 바꾸지 않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런 사람을 갖다가 지금 청와대에 앉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 이제 외국에 손을 벌리고 있는데, 미국에 손을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백신 수합으로 하자 그랬는데 미국이 콧방귀도 끼지 않고 있어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며칠 전에 국회에서 거짓말했어요. 이것도 가짜뉴스예요. 마치 백신 수합 협정에 큰 진전이 있을 것 같이 얘기를 했다가 단 하루 만에 어제 이 관훈클럽 토론에서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이실직고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국이 충분치 않다, 해외 수출만큼, 이렇게 딱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정계와 재계에서 이럴 게 아니다, 이럴 게 아니니까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재용 지금 부회장, 이분의 국제 인맥을 동원해서 이 백신 수합이라도 갖고 와야 되는, 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비상조치를 써야 된다, 이런 요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은요, 백신 없는 문재인 보유국보다는 문재인이 없는 백신 보유국을 원한다라는 지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오늘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 주간이 아주 칼럼을 멋지게 썼습니다. 이렇게 지금 백신 접종 문제 가지고 우리가 난리가 나 있는데요. 이 김정윤 여사가 또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뭘 하고 있느냐. 태국으로 떠나는 우리 한국어 교사들한테 K-방역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만큼 기막힌 얘기입니까? 이런 내용의 이 상세한 그 실체를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제가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0시 기준으로 보면요, 이 코로나 확진자가 이틀째 7명대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신규 확진자는 총 11만 6,661명이고 그중에 해외 유입은 8,081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요, 1차 접종 완료자가 13만 1,228명 밖에 되지 않아요. 어제 1차 접종을 어제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누적 1차 접종자는 총 190만 3,767명입니다. 그리고 2차 접종까지 한 분은 총 6만 622명이에요. 이 정도 되면 얼마나 빈약한지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비율을 보면요,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비율을 보면 제일 높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61.7%가 1차 접종, 그래서 접종 완료된 비율은 57.4입니다. 접종 완료는 2회 접종까지 한 거예요. 그 다음에가 영국입니다. 48.2가 1차,
그리고 접종 완료가 13.9. 그 다음에가 미국 38.7대 접종 완료가 24.7. 그 다음에가 독일 1차 접종이 19.0, 2차 접종까지 완료된 것이 6.5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쭉 보면 이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00위권을 넘고 있어요.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는 37개국 중에 35위입니다. 한국의 1차 접종은 3.0%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국민은 0.1%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의 이 접종 현실이 참 대한민국의 어떤 국력 이런 거와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 반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어느 정권이 됐든 간에 제1차적인 임무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이 재산을 최하위 개념으로 놓고 있어요. 제1위 개념은 어디에 있느냐? 문바들만을 의식해서 이 백신 문제까지도 접근하고 있어요. 이 문바들을 의식했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가짜뉴스, 그 다음에 이 김호란 같은 사람을 청와대에 앉힌 거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자치단체 지금 현재 보면요, 이 어르신들 마음이 굉장히 지금 심란하다. 나는 도대체 언제나 돼야 맞겠느냐. 그래서 전국 시군구를 보면 75곳이 아직도 접종을 아무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75곳. 그래서 광역단체별로는 세종시가 36.6 제일 높지만 대전은 10.1 최저 수준에 이렇게 26% 정도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 보건소 관할별 시군구 지역 248곳을 대상으로 조선일보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31% 76곳은 아직도 백신 접종을 단 한 번도 시작하지 않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질서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중앙정부의 기획 능력, 이것이 얼마나 부족한지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백신 접종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데, 오늘 출근길에 김부겸 총리 내정자한테 언론인들이 물었어요. 백신 도대체 확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김부겸 내정자 역시 이 선수다워요. 내가 청문회에서 제대로 좀 밝히겠다.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고 토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이 시기야말로 오히려 이 IMF보다도 더 심한 이 국난의 시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반도체 문제에 관해서 굉장한 정책의 역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삼성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반도체 역량이잖아요. 그래서 삼성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역량과 미국이 가지고 있는 백신 역량을 서로 스와프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을 전격적으로 이 백신 특사로라도 빨리 임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현재 정계와 그 다음에 재계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재용 회장은 그동안에도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을 때 본인의 폭넓은 국제 인맥을 활용해서 정부 여당에 도움을 준 바 있습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일본과의 이런 갈등과 관계에 있을 때, 즉 일본이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선언했을 때도 즉각적으로 일본에 달려가가지고 일본 기업 고위 관계자들과 수입선 타격화 문제, 또 우회 수출,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면서 해결의 물꼬를 튼 바 있고, 그 다음에 사드 문제로 인해서 한중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또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의 아버지 시중신 부주석까지 했죠. 이 고향 산시성 시안에다가 80억 달러 투자를 결정해서 윤활유 역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방역 초기에도 정부 요청을 받고 다각적인 지원 활동을 벌였는데요. 그 당시 마스크 대란 당시에 인맥을 총동원해서 마스크 원료인 MB 필터를 대량 확보했고, 이른바 쥐어짜지 않은 K주사기를 개발하고 또 FDA 긴급 승인을 받는데도 상당한 힘을 보탠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계와 재계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목소리는요, 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감옥에 넣어둬서 도대체 덕볼 게 뭐가 있느냐, 이럴 때라도 이재용 부회장의 특별 조치를 해서
백신 특사로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상황이 급한데요. 청와대에다가 이 이 기획관이라는 자리를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누구를 갖다 앉혔냐? 김호란이라는 이 국립암센터 이 교수를 갖다 앉혔어요. 근데 피가 신뢰가 안 가요. 피가. 왜 피가 신뢰가 안 가느냐?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통역당 사건. 아버지, 자,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예. 통역당 사건은 바로 1968년 정도로 올라가는데요. 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공작선이 우리 남한 내에서 활동하던 지하조직 통역당 요원들을 태우고 북한으로 가려다가 딱 걸려들은 사건이 바로 통역당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과 교전 끝에 북한 공작원 12명이나 사살이 됐고요. 그리고 당시 주범들 사형 선고를 받았고 또 검거된 인원이 무려 158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 통역당 활동을 하면서 무장 봉기를 노리고 또 정부 전복을 노린 핵심 인물 중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신형복,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잘 아시는 한명숙의 남편 박성준, 그 다음에 기세춘,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학계 문학에 적극적인 포섭 활동을 저질렀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 통역당 책임 비서였던 신형복하고 그 다음에 청년 조직을 이끌었던 박성준은 무기징역, 그 다음에 1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누가 제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신형복이를 제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신형복. 그래서 신형복 선생이 쓴 춘풍추상이라는 액자까지 청와대에서는 돌렸어요. 그리고 대선 구호를 담은 현수막, 대통령실의 뒷면에도 신형복 글씨를 넣을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은 신형복을 좋아해요. 그리고 한명숙 전 남편은 박성준이에요. 박성준 교수는 신형복의 학교 후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바로 통역당 인맥의 화제가 되는 사람이 이번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임명된 김호란 씨의 아버지가 통역산 사건으로 복역한 기세춘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 기세춘이는, 그 아버지는 1997년도에 북한 주체 사상과 동양 철학에 대한 주체 철학 노트라는 책까지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속된 말로 빨갱입니까? 백신이 급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정말 현실을 완전히 도외시하는 사람을 갖다가 발탁한 이유가 뭘까요? 이 얘기는 결국 이 정부 곳곳에 통역당 인맥의 흔적이 상당히 짙게 남아있다는 하나의 반증이다. 이런 점에서 그 심각성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고도 남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현재 이 문재인 대통령,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짜 뉴스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가짜 뉴스. 도대체 누가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느냐? 지금 여당에서는 야당과 언론이 백신과 관련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다.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조선일보에서 집중 취재를 해보니까 말이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호중, 권덕철, 이런 장관들, 그 다음에 여당의 원내대표였던 사람, 또 지금은 이 원내대표로 이 법사위원장이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가짜 뉴스를 퍼뜨렸어요.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작년 11월 달에 뭐라고 했느냐? 화이자나 모더나에서는 우리한테 빨리 계약하자고 재촉하는 상황이다. 백신 확보에서 전혀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홍익표 민주당 정책의장은 지난 20일 날, 딱 5개월 지났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화이자 중 다국적 제약사들의 요구가 매우 무리했고 지금도 그렇다. 정반대 얘기를 하고 났어요. 그리고 정부가 작년 9월 달에는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선구매 계약을 하면 우를 범할 수 있다. 이렇게 정말 여유 있는 모양을 보였어요. 그러다가 작년 11월에 이제 백신이 굉장히 급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선입금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하고 되도록 많은 양을 확보 구매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한 수 더 떠요. 낙관론. 작년 12월 9일 날 뭐라고 했느냐? 정부가 확보한 백신 4,400만 병은 우리 집단 면역에 충분한 양이다. 드디어 긴 토론의 끝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고, 금년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백신은 빨리 도입되고 있고 충분한 물량이 확보됐다. 접종 시기라든가 집단 면역 형성 시기 면에서 다른 나라들보다도 결코 늦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를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작년 12월에는 청와대 내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해요. 그간 백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지시를 몇 번이나 했는데 여체 진척이 없다가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느냐. 질책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김호란 이런 사람들은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와가지고 한국은 지금 그렇게 백신 급하지 않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있다면 파이자나 모더나는 쓸 나라는 없을 것이다. 이런 엉터리 발언을 했어요. 김어준이도 파이자의 마케팅에 우리가 넘어갈 이유가 없다. 이런 가짜 뉴스들이 전부 정부, 여당, 그 다음에 친여 매체의 핵심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엉터리로 이 코로나 사태의 말하자면 현 진단도 못하고 있고요. 미래에 대한 예측 능력도 현저히 떨어져요. 현저히 떨어져. 이러는 가운데 이제 대책이 없으니까 백신 스와퍼를 해라. 이것이 이제 정계와 언론에서 많은 문제 전문가들도 제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판국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미국은 이미 백신 2억 회분 접종을 완료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러면 미국의 인구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3억 3천만 명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한 70%가 다 접종을 맞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이 바이든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느냐. 존슨앤존슨이나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닌 메신저 RNA 백신 6억 회분이 있다. 즉 파이자나 모더나가 만든 이 백신 6억 회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러면은 6억 회분만 갖고 있더라도 3억 3천의 2배, 3차 접종까지도 할 수 있는 양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든은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서 미국 내 백신을 다른 나라에 보낼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 백신의 해외 수출과 관련해서 그것은 진행 중이지만 지금은 해외로 보낼 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지만 향후에는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백신 자국민 우선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당연하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다 보니까 이 조선일보의 김창균 논설 주간은 백신 거지라도 문재인 보육이라 괜찮다라는 이 정부 여권의 진보 좌파들의 세계 기가 막히다. 도대체 백신 정치로 눈속임에 급급하더니 이제 성난 국민을 화난 국민을 갖다가 이렇게까지 바보 취급하냐. 그래서 정권과 문바들은 백신 거지라도 문재인 복이라서 괜찮다고 외치고 정신 승리를 부르짖으면서 국민을 쇠뇌하려 하는데 문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를 오르내린다. 국민 10명 중 7은 문재인 보유국보다는 백신 보유국에서 살고 싶다. 아니 문재인 없는 백신 보유국이면 더욱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요. 김정숙 여사가 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이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태국으로 떠나는 교사들에게 K방역으로 국격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K방역으로 망하게 만든 게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그런데 지금 한물 가도 한참 간 누가 K방역을 지금 인정해줘요? 이렇게 K방역 타령을 하고 있어요. K방역 타령을. 그러면서 금년도에 태국 한국어 교원 파견 8대식 축사 영상에서 이런 이 한국어 교육에서 출발하는 선생님들의 축하드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축하할 일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 어려운 시기에 태국에까지 이 코로나 때문에 가서 우리 한류 문화, 즉 한국어 배급 이 말하자면 이 보급을 위해서 애쓰는 이 교사들 그 노고와 그리고 용기 이거에 어느 국민이 높게 평가할 국민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K방역 타령을 하고 있는 것이 참 얼마나 한심스러운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또 이 공수처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공수처 얘기. 여러분들 공수처 형편없다는 건 말씀을 드렸죠. 본래 25명으로 출발하게 돼 있는 게 있는데 13명으로 출발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13명의 검사. 대변인 하나를 제대로 못 구했어요. 대변인 공모를 했는데 자격 있는 사람이 없어서 대변인이 없다 보니까 지금 기재부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공수처에 파견되어 있는 정책기획 담당관이 대변인을 겸하고 있습니다. 직무 대행을 맡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어떤 사고가 터졌느냐? 김진욱이가 황제 조사를 했잖아요. 이성윤이. 그러면서 해명한 보도자료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보도자료가 가짜문서다, 허위문서다. 그래서 고발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하는데요. 이 보도자료 결국은 누가 만듭니까? 공보관이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원지검에 출석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자, 그러면 기재부 예산 담당 공무원이 대단히 참 미안한 얘기지만 공수처 뭘 알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지. 이 대변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언론인 상대이기 때문에 선수들 해야 돼요. 이 기자들 선수 아니에요. 기자들보다 한 수 우위의 사람이 대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부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이 기재부 예산 담당 인사를 갖다가 공보관으로 시킨 이성윤이의 인사가 얼마나 엉터리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인사하는 김진욱이를 또 한 번 보는 거예요. 이 공수처 자료에 뭐가 문제느냐? 왜 이 김진욱 차량을 이성윤한테 줬느냐? 그러니까 2호차의 경우에는 밖에서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호송력이기 때문에. 피의자 호송이기 때문에. 그런데 2호차는 아예 그런 2호차가 아니에요. 이게 2호차는 지금 현재 2호차 이 관련된 내용이 말하자면 이 뒷좌석에서 문이 안 열린다는 이런 주장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2호차는 피의자 호송 차량 용도로 개조가 되어 있어야만 밖에서 문이 안 열려요. 그런데 전혀 개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짜 내용이다 이거죠. 그래서 수원지검에 조사를 받는 그런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또 특히 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은요. 이렇게 해서 김진욱이가 요새 언론의 비난을 받다 보니까 아예 그동안에는 뒷문으로 해서 기자들을 피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이 기자들을 아예 상대조차를 안 한다고 합니다. 아예. 이런 수준의 김진욱이를 더 공수처로 처장으로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김진욱이의 사퇴 이런 캠페인이라도 벌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참 기가 막힌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고 또 중요한 뉴스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당부드립니다.